아폴로 11호 달 탐사선에 대한 의혹은 참 많습니다. 인간은 우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아폴로 달 탐사선은 물론이고 보이저 1호, 2호,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 등 그 어떤 무인 우주선도 모두 거짓입니다. 지구의 대지기압은 1기압입니다. 인간은 0기압 진공 상태인 우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주복이 0.3기압을 유지해준다는데 몇 분 못 버티고 터져버립니다. 이러한 사실은 실험으로 다 확인된 사실인데도 이를 반박하기 위해 BBC 방송 등 여러 장소에서 인간이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여 성공하는 듯해 보였으나 다 주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사와 과학자들이 우주 0기압과 지구 대지 1기압과의 차이를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인간이 우주복만 입으면 그 험한 우주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구와 우주의 1기압 차이는 예로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우주로 나가면 여러분의 신체 전체 면적만큼, 즉 몸의 앞뒤, 좌우 위아래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물기둥 10m짜리가 여러분의 신체를 압박하는 강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주복을 입는다 해도 고작 0.3기압 유지가 최대치라 여러분 신체 면적만큼의 7m의 물기둥이 여러분 신체를 압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0기압이든 0.3기압이든 여러분의 몸은 터져버릴 것입니다. 우주에서 우주복을 입어도 인간 몸은 터져버리고 우주선조차도 압력을 못 이겨 터져버립니다. 우주선 안에 무중력 상태의 우주인 주작 영상, 인공위성, 달 탐사 등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따라서 나사가 발표한 우주적 사실에 대해서 모두 검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태양에서 오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으로부터 지구에 사는 동식물들을 어떻게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당연 지구 대기권에서 방사능을 차단해준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요. 지구는 엄청난 양의 자기장을 뿜어내고 있고 그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선과 전자를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투망을 던져 고깃대를 잡듯이 지구 자기장이 방사선과 전자를 잡아두는 것이죠. 지구 자기장대를 방사능대라고 하며 이곳을 베넬런대라고 합니다. 65,000km 이상의 엄청나게 두꺼운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성자, 중성자 등의 방사선과 전자가 고농축된 층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빛의 99% 속도로 빠르게 순환하는 곳이어서 하나의 거대한 입자 가속기와 같은 곳입니다. 온도가 무려 수만 도에 이릅니다. 이 베넬런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선에 대하여 우리를 지켜주지만 수만 도에 이르는 온도는 우주 외부로부터 오는 거대한 운석을 단숨에 녹여버려 지구의 동식물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려면 이 베넬런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고농축된 방사능, 층과 수만 도의 고온, 65,000km 이상의 두꺼운 층을 통과하려면 한 달은 걸릴 텐데 여길 인간이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물론 무인 우주선조차 이 지역에 진입하는 순간 녹아버릴 것입니다. 달 착륙에 대한 의문점은 책으로 몇 권을 써도 모자랄 만큼 참 많습니다. 다음은 우주의 엄청난 기온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주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없습니다. 즉 한 번 데워진 곳은 한도 끝도 없이 데워지고요. 한 번 차가워진 곳 역시 한도 끝도 없이 차가워집니다. 우리가 만약 달이나 화성에 간다면 태양이 비추는 낮에는 영상 150도에서 250도 이상의 온도를 버텨야 함은 물론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선과 뜨거워진 전자를 이겨내야 합니다. 만약 태양풍이라도 맞게 된다면 시커멓게 타버린 채 먼 우주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반면 밤에는 영하 200도 이상을 버텨야 합니다. 우주의 온도는 영하 270도입니다. 태양열 배터리 충전으로 운영되는 인공위성이 영하 270도 우주 온도에서 어떻게 방전도 안 되고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하 57도 남극에서 조차 전기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한데 말이죠. 그렇다면 인공위성의 위치가 우주가 아닌 성층권과 열권 사이에 위치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애시당초 인공위성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쇼를 위한 퍼포먼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사에서 제공한 인공위성 영상이나 사진은 실제와 거의 비슷한 3D 그래픽일 뿐 실제 인공위성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고온의 베넬런대를 뚫고 먼 우주까지 어떻게 날아갈 수 있는지 나사에 물어보아도 아직 가지 대답이 없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없어 태양열로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나사나 일부 과학자는 우주는 끊임없이 등속도 운동을 하지만 여러 방의 요소로 항상 그럴 수는 없고 처음에는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태양계 행성 간의 중력을 이용해 비행한다는 등 다소 난해한 답을 보내주다가 나중에서야 보이저 1호와 2호는 플루토늄 238을 연료로 핵발전을 해서 날아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소를 보이저 1호와 2호에 설치한다는 말인데요. 원자는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진 중앙의 핵과 외곽의 전자들이 서로 간의 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원리는 원자를 분해하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와 작은 원자의 구로 분리되는데 이것은 핵분열이라 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되며 이 에너지는 터빈으로 보내지고 여기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분리되어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와 작은 핵 등을 원자로 합해지는 것을 핵융합이라 합니다. 마찬가지고 이러한 입자들이 원자로 합해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되고 이 에너지를 터빈으로 옮겨져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 또는 핵융합이 되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것이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고열이 발생되어 바닷가 주변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바닷물로 열을 식혀주어야 하니깐요.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과연 보이저 1호 등 무인 우주선에 설치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현재의 기술로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달 표면이나 지구 주변을 실시간으로 방송 중인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구에서조차 툭하면 끊겨서 짜증나는 게 유튜브 영상인데 달 표면에서 생방송으로 영상을 보낸다고요? 달에서 지구까지 전파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은데요.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겠습니까?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한 영상을 생방송으로 보낸다는 게 당시 기술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더군다나 대통령과 통화까지 했더군요. 어떤 과학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어야지 과학이 발전하지 않겠냐면서 너무 현실만 알려준다면 누가 이 어려운 과학에 도전하겠냐며 세상을 넓게 봐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허풍들이 세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각 나라마다 너무나도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최초 우주인 유리 가가린도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데 소련이 먼저 인류 최초 우주인은 유리 가가린이다 선뻥을 치더니 미국이 아폴로 11호 달 착륙했다고 개뻥을 칩니다. 이제는 중국마저도 우리도 달 뒷면에 최초로 무인 우주선을 보냈다고 뻥을 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주 정거장을 설치하는 영상을 전 세계에 보내자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장면이 포착되자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었었죠. 네, 물속에서 촬영을 했던 것입니다. 뒤이어 인도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에구구구. 인도가 어느새 저 정도까지 기술 발전을 이루었을까요? 그래도 인도 애들은 양심이 있어서인지 달이나 화성으로 무인 우주선을 보낸다는 얘기는 하지 않더군요. 중국은 자동차 엔진도 자체 개발이 안 된 나라에서 뭔 놈의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까? 인도는 가정마다 화장실이 없어서 여자애들이 길거리에서 똥을 싸다가 이때를 놓치지 않은 남정네들이 더러움도 모르고 성폭행을 하는 미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답니까?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죠.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 착륙 등 우주여행이 가능하려면 기존에 없는 획기적인 에너지원이 개발되거나 방사능과 전자를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자기장을 우주선에 설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우주여행은 어려울 보입니다. 보고TV 개편 전 마지막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